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화폐상습진은 피부질환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화폐상습진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서도 화폐상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화폐상습진과 한포진은 비슷한 병기에서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럼으로써 화폐상습진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화폐상습진에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화폐상습진은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화폐상습진은 첫 번째는 2차 감염이 없습니다. 피부질환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접촉성 피부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습진성 질환들은 2차 감염이 대부분 동반될 수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 거의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세균 감염 혹은 진균 감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해서 피부 질환이 덧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두피병변 같은 경우는 두피에 진균이 감염되거나 혹은 세균 감염에서 갑자기 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 흔한 부위가 귀 같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세균 감염에 의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폐상습진은 정말로 증상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지만 세균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균 감염처럼 보이죠. 그런데 세균 감염의 가능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균 감염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한 발열 같은 것들도 없고 전신의 노곤함들, 피로감들도 없습니다. 그냥 피부 질환만 심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딱 보면 세균 감염이 된 것 같은데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균 감염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세균 감염에 의한 배양 검사를 해보면 세균 감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모르는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는 2차 감염이 안 된 화폐상습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귀가 진물이 좔좔좔 흐르고 너무 심한데도 세균 감염이 잘 안 되죠. 근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세균 감염이거든요. 그런데 화폐상습진에서 귀 병변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 같은 데도 진물이 굉장히 심하지만 세균 감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나 이런 피부 질환에서 세균 감염이 되면 증상이 악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염에 의한 관리를 잘 못 해주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포비돈 소독 같은 것들, 아니면 적절한 항생제 복용 같은 것, 항생 연고 사용을 추천하게 되는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항생제 같은 것들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소독 조치 같은 것들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조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화폐상습진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미용 티슈 같은 걸 덮어서 진물만 흡수해 주면서 가필 형성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소독을 해주면 그게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부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독을 했을 때는 그걸 식염수팩을 한다든지 포비돈을 소독을 해서 그 가피를 일정 정도 띄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균성 가피라고 그랬죠. 근데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그 세균성 가피를 제거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균 감염이라면 유지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덧나겠죠.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유지를 해도 덧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조치를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상습진이 없는 두 번째는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화폐상습진은 거의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유전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토피인데 아들이 아토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고, 형제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체질이 유전되는 경우, 그리고 알레르기에 의한 노출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그죠? 부모가 지루성인데 아들이 지루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대사 장애가 실제로 그죠? 유전적인 특성, 그죠?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화폐상습진은 유전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형제가 오는 경우들도 없고요. 즉 화폐상습진은 갑자기 나홀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전적인 특성이 없는 이유는 화폐상습진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화폐상습진의 원인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체액순환 정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죠? 화폐상습진을 실제로 치료해보면 부종과 관련된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폐상습진이 심했을 때 다리가 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위성 부종이라고 해서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되면서 부종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상습진이 치료됐을 때 대부분의 화폐상습진은 상체 먼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손과 얼굴 먼저 좋아지고 다리가 가장 늦게 낫습니다. 아무리 그저 손이 심하더라도 실제 치료했을 때는 다리가 가장 늦게 낫죠. 그래서 위부터 아래로 우리의 체액이 빠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체위성 부종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화폐상습진이 심했을 때 진물이 펑펑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진물 성분을 검사해보면 세균은 없는 상태에서 혈장 성분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호중구만 증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상습진은 진피층에서 혈관의 타이트 정션이 늘어나면서 진물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액이 순간적으로 피부 쪽으로 몰려 나와서 아무데나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접히 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것보다 이런데 그죠? 이런 병변이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로 화폐상습진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체액순환이라는 건 부종과 비슷한 내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되는 피부질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질환 중에서는 유전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은 거의 없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폐상습진의 가장 좋은 점, 재발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화폐상습진을 잘 치료를 해보면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습진성 질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발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도 치료가 쭉 돼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알레르기에 감작이 됐을 때 다시 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증상에 대한 그런 재발에 대한 공포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재발될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습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양방적으로 보게 되면 습진은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어렵고 피부 자체에 대한 그전 증상 억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화폐상습진은 습진성 피부 질환 중에서는 내과적인 질환에 더 가깝다 그랬죠. 피부 질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피부에서 발현이 되는 증상만 나타나는 거 그 원인은 체액순환 정체라는 내과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과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피부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죠?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게 되겠죠. 화폐상습진의 체액순환 정체에서 피부질환이라는 건 사실은 체액순환 정체는 일반적으로 그죠? 누구나 다 발생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체액이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피부질환으로 발현된 건 대부분의 경우는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몸이 피곤했는데 갑자기 피부에 수포 같은 게 발생을 해서 화폐상습진이 우연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과 체액순환 정체가 우연히 만나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액순환 정체가 해소가 되고 피부질환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죠? 피부질환의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상습진을 완전하게 치료를 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재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그죠? 체액순환 정체에 대한 치료를 잘 해줘서 증상이 빨리 없어지게 되면 그죠? 화폐상습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습진이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화폐상습진은 첫 번째 2차 감염이 매우 드물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드물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습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폐상습진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이 세 가지 특징을 알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